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잠시만요. 근데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네요. 저게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간단하게 또 OT부터 진행을 하고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칠판 한번 봐주시고요. 네, 2차 노동법 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특강 때 오신 분 이제 계시고 나머지 분들 오셨을까요? 특강 때? 안 오셨을까요? 네, 그럼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딱 대전제로 짚고 넘어가셔야지 될 점이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전략이다. 라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열심히 앉아 있으면은 뭐 내가 10시간 앉아 있고 그리고 또 50페이지 보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나가면 합격할 것이다. 그런 착각에 흔히들 빠지시기가 참 쉽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기재를 해놓은 것처럼 엉덩이 싸움만으로는 부족하죠. 물론 성실성도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0년 걸리고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자기 만족적인 공부는 지양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험이 아시는 것처럼 2차가 만만치 않죠.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 레이스로 가져간다. 토익처럼 뭐 한두 달 만에 끝내는 시험이 아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오래 앉아있고 페이지 수를 아무리 많이 넘겨도 즉 인풋을 하고 이해를 많이 해도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결국에는 내가 헛수고한 거다. 애써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는 게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항상 이제 아웃풋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시험 전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지 답안지에 현출을 하실 수 있으려면은 전날에 보지 않으면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 전날에 보는 것도 정말 운도 좌우해요. 하지만 운이 전제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 또 엉덩이와 그리고 또 전략적인 아웃풋 포인트가 모두 다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만 합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험 전날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가 논점을 1회 독을 다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때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꺼번에 전범위를 논점을 싹 훑고 들어가셔야지 되는 거죠. 이제 시험이 이렇게 놓고 1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D-Day이고, 그래서 이 전날에 진짜 모든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연기니까 여기 이제 스타트 지점에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다들 의욕 뿜뿜이세요. 그래서 나 정말 이제 열심히 갈 수 있겠어. 하자. 이렇게 달리지만 항상 인간이고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슬럼프가 와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비교로 앞에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랑 그리고 뒤에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랑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 합격 확률이 높은 한 명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후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막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앞에 열심히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돌아서면은 한 일주일이 뭡니까? 이틀만 있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열심히 하는 이 작업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미친 듯이 돌리기 위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아웃풋 포인트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게 2차의 핵심이었고 다음에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2차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없죠. OX를 고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주체를 바꿔치기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던가 그런 눈에만 바르면은 되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1차에 있어서의 합격 전략의 핵심일 것이고 근데 2차에서는 직접 키워드를 현출해야지 된다라는 점에서 내가 막판에 전범위의 논점을 볼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겠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시 연결이 되죠. 단순히 성실성이 아니라 성실성은 기본이고 맞춤 전략을 세운 수험을 하셔야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 없이 이제 보면은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육아를 병행하시다던가 아니면 또 재학 중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같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성실성만으로는 그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행착오 한번 해버리면 아무리 성실해도 다시 그냥 도루묵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최단 기간에 전략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제 강의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앞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개요는 다들 아시겠지만 또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보고 1일차 1교시, 2교시에 각각 75분, 75분 해서 1분당 1점씩이죠. 그래서 75점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뭐 12페이지라고 쓰기는 했지만 여기서 뭐 좀 적게 쓰셔도 상관없고 또 좀 더 많이 초과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별로 워낙 글씨 크기도 다르고 또 뭐 줄 띄우는 간격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핵심 논점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안지에 있어서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조사 하나까지 안 틀리고 판례를 외워야지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동법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셔야지 될 점이 이제 균형 있는 답안이 중요합니다. 즉, 굉장히 2차의 합격률은 낮습니다. 정말 극악의 합격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동법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동법만 보면은 정말 완벽하게 모든 논점에 그 뭐 심지어 법조문까지도 딸딸딸딸 외우고 판례뿐만이 아니라 법조문까지 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법만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필수 과목들과 선택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1차를 병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을 병행하시거나 뭐 육아 등등 또 나의 다른 업무들도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동법에만 투자를 했다가 다른 과목들에서 정말 소수점으로 조금씩 모자라가지고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내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 가면서 공부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내셔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 측면에 있어서 노동법에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있게 모든 과목을 잘 가져가셔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는 과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측면에서도 균형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각각의 논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논점 중에서 내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불이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를 너무 달달달달 잘 외웠어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거기에 너무 많은 분량을 쏟으시면은 어차피 거기에 주어져 있는 득점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펀치를 날리시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잽잽 각각의 쟁점마다 내가 적정한 분량과 적정한 시간을 투자하셔야만 그래야지 골고루 득점 포인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논점에서 아무리 내가 많이 써봤자 거기에서 맥시멈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논점들을 이제 잽잽을 하시면서 역시 답안지도 균형 있게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균형 있게 시험지 답안을 쓰실 때도 균형 있게 하셔야지 된다라는 그 점을 우리 그 시험 전략으로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개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부터 나갈 노동법 1에 해당하는 파트죠. 여기 이제 앞에 4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노동법 2 파트에서는 여기 1번에 되어 있는 노조법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법률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짚고 넘어가야지 될 점이 1차 범위와는 차이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2월에 기본 이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여기 범위에 나와 있지 않는 그 기타 부속 법령들에 대해서도 제가 표 형식으로 각각의 비교해서 가져가야지 될 포인트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또 1차에 그 아웃풋 포인트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에서는 1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2차랑 겹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루지만 1차 혼자만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또 공지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례형이 메인이죠. 그래서 사례형을 위한 공부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역시 또 최신 판례 놓칠 수 없죠. 우리
어저께 시험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들까지도 계속 앞으로 트렌드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챙겨가실 수 있게끔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거는 수험 생활을 통틀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시간이 한정돼 있고 나의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싸움인가. 그것이 바로 수험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드리죠. 효율적인 인풋 아웃풋 공부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또 혼자서 기본서 보시고 각종 뭐 책들을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이해 파트에 해당하는 인풋일 것입니다. 이때 있어서 중요한 점이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셔야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뼈대를 세운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목차를 꼭 보시고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이 있으면은 먼저 로마자 1에 해당하는 목차부터 살펴보고 또 1 안에서 세부 목차를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큰 줄기를 잡고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이해도 더 잘 되고 또 브리타가 나왔을 경우에 이 체계에 맞춰서 또 비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벼보아서 쓰기만 하면 그래도 점수는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예 공백이면 빵점이에요. 근데 뭐라도 쓰면은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뼈대를 세우면서 가져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또 이렇게 세워놓으면 암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목차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수업 때 같이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수업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줄줄줄줄 설명을 하고 혼자서 하세요 하면은 보통은 잘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지금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수업 때 다 이 뼈대 작업, 목차 작업까지 끝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형광펜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곧 형광펜을 나눠드리면은 보라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큰 대중소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수업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로마자 1, 2, 3 대목차에 해당하는 것은 보라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중목차 숫자 1, 2, 3에 해당되는 것은 연두색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이제 양가로 1, 2, 3은 이제 얘는 주황색. 그래서 얘가 보라색, 연두색, 주황색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수업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웃풋 전 단계로서 또 밑거름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웃풋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답안지에 쓰는 것이 아웃풋이겠죠. 근데 이 답안지에 쓸 수 있으려면 사실 이 아웃풋도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바로 암기이고 암기한 내용이 연상되는 거죠. 2단계가 답안지죠. 그래서 머릿속에 판례의 키워드가 줄줄줄줄 떠올라야지 그것을 내가 체계를 가지고 답안지에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한 내용이 연상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제가 밑거름이죠. 아웃풋을 위한 밑거름. 바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 그래서 우리가 인풋 이해 단계에서부터 바로 정리로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정리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있으면은 여기에 그냥 이제 비닐봉지채로 막 쑤셔 넣으면은 이거 어딨지 하면서 한참 찾는단 말이에요. 냉장고 서가지고 어딨어 막 한참 찾아요.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머릿속도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 판례 어디다 놓은 거 같은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똑같죠. 근데 왜 안 되죠?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는 것을 딱딱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구역을 나눠서 냉동실, 냉장실, 김치냉장고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이 바로 체계를 잡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목차를 가지고 체계를 잡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각각의
1층, 2층 층별로 또 각각의 뭐 구역별로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넣어놓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답안지에 있어서 내가 암기한 내용을 연상할 때 작용과 똑같죠. 아, 맞아. 이 단원에서 이게 중요했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를 쓰면 돼. 라는 게 머릿속에서 탁탁탁 카테고리화 되어서 연상이 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기본서도 두껍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논점 노트와 또 사례 노트가 있을 텐데 그렇게 양이 많으면은 나중에 막판에 얘를 다 보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여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줄여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만 막판에 1회 독이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암기한 내용이 연상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지에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줄여가는 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체적인 24년 커리큘럼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착오 없는 고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 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판례 법리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렬 교수님의 노동법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임종렬 교수님의 이 기본서는 그 노동법에 있어서의 바이블 거의 뭐 책에서 그 조문을 정확하게 기재를 한 책에서의 바이블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정리를 함에 있어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논점 노트를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를 읽어보시되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해한 후에 동시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는 바로 요 논점 노트로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신다. 막판까지 돌려서 외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노트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 논점 노트에 연결해서 기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논점을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임종렬 교수님 책에 없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들은 제가 논점 노트에 연결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례 노트 해서 지금부터 사례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연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미루어 봐도 굉장히 인풋을 열심히 한다. 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아웃풋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연습을 미리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연기부터 나가고 그 대신에 다 다루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어색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고 점점 부스팅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서 여기 나눠서 연기와 일기에 나눠서 사례 노트 나눠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점 노트는 거의 대부분 연기 때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화학습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일기 때도 보충적으로 나눠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연기와 일기 같은 경우가 임종률 교수님의 노동법 책으로 해서 기본 이론 그리고 심화 이론, 기본 판례, 심화 판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사례 연습을 연기 때도 하고 그리고 일기 때도 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 연습 훈련을 보면은 지금 수업 때도 당연히 나가지만 이제 써보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수업 때 사례를 다루는 거에 플러스로 여러분께서 직접 써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연기 때는 매 홀수차 이제 복습 테스트와 함께 또 사례형 총 2회의 50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표에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강의 계획표를 활용을 해주시고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계속 복습을 해오면서 이때는 총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이제 9월 27일에 응시
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복습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9월 27일 전에 한 주말이 좋겠죠. 9월 23, 24 이때쯤에는 한번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해보시고 실제 뭐라도 써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우신 건 당연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창피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신 표정인데 괜찮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의 민낯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그래야만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울수록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답안지를 빨리 쓸수록 위너로 가시게 되는 길이니까 요거는 꼭꼭 응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첨삭은 이제 당연히 제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1대1로 우리 따로 상담 시간을 잡아서 하려고 해요.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판례 법리, 즉 판례 키워드를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리고 분량은 적절한지, 그리고 또 뭐 글씨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기타 쓰시면서 약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문점도 이때 1대1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실강분들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50점 모의고사에 대해서 첨삭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학원 시스템은 연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줌을 통해서 답안지를 공유하면 화면에 제가 띄워놓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2교시 때 써드릴 테니까 거기로 인강생분들 연락 주시고, 우리 실강생분들은 또 언제든지 뭐 카톡 해주시고 뭐 질문하시고요. 네, 인강생분들도 언제든지 카톡 질문하시고요. 네,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기는 더 많이 보죠. 그래서 3회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 테스트는 제가 요 사례 노트를 수업 때 나가고 또 여러분 복습하라고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부 다 쓰시려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중에서 뭐 판례 법리만 쓰라고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좀 압축판으로 해서 사례형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복습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실강생 분들은 제가 수업 끝나고 또 뭐 쉬는 시간마다 보고 또 1대1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수업 때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평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복습 테스트도 매 홀수 차니까 은근 부담되거든요. 하지만 많이 써볼수록 훨씬 더 실력이 빵빵하게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꼭 써보세요. 내가 답안지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또 어떤 글씨 크기로 썼을 때 가장 최적인가, 이걸 지금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말로만 들어선 절대 안 돼요. 마치 운동이나 악기 연주 같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론을 뭐 영상을 통해서 뭐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배워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은 피아노를 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연주자나 운동선수처럼 퍼포먼스를 못 내잖아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응시를 빼먹지 않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3기가 본격적인 모의고사의 기간이죠. 그래서 2기 때는 이제 리딩 케이스 중심이고 3기 때는 최신 판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사례 연습을 점점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계속 하나의 교재로 나갑니다. 그래서 논점 노트. 요거를 계속 하나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날에 전범위 1회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책 이것저것 늘리시면 안 되거든요. 책 이것저것 늘리고 자료 이것저것 늘려봤자 아 이게 어디에 있었지 하면서 계속 그 냉장고 정리 안 된 것처럼 엉켜 있습니다. 지식들이 결코 정리돼서 나의 것으로 연상작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을 통해서 한 권을 두들겨 패자라고 제가 맨날 강조를 드리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해와 그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요 밑거름 작업, 암기 정리죠. 암기를 위한 요 정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실 때도 요거 보고요. 1기도 마찬가지고요. 2기 때도 시험 치시기 전에 보고, 3기 때도 시험 치시기 전에 보고, 시험 친 후에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사례 노트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여기서 돌려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임종료 교수님의 책은 연기 1기 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를 돕기 위한 참고용 교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3기 때에는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 기간이니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점 화면으로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예습 복습 순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습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 진도표에서 나눠드린 일정 그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목차를 그냥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형광펜 제가 선물로 나눠드리는 걸로 한번 쳐보시면 좋겠죠. 근데 바쁘시면 그냥 읽어만 오셔도 돼요. 어차피 수업 때 같이 체크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차 훑어보시고 또 관련된 조문, 이제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조문에. 그러니까 금방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랑 목차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업은 이제 수업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복습이죠. 그래서 이 복습에 있어서는 큰 틀, 40분 진도 나가고 5분, 10분 연상 작업하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신다라고 해서 결코 머리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10시간 앉아 있었다. 그래서 20%만 머리에 남아있는 상태다. 내가 5시간 앉아 있었다. 그런데 30% 머리에 남았다. 하면은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많이 남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40, 45분 진도도 효율적으로 나가야지 되겠죠. 그랬을 때 사례 노트가 있을 때는 먼저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읽는다는 거는 사례 노트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답안의 파트가 각각 나눠져 있겠죠. 그랬을 때 먼저 답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에도 형광펜 표시가 목차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수업 때 나갔던 것처럼 형광펜 목차, 대목차 읽고, 중목차 읽고, 소목차 읽고, 그렇게 목차를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쳐드린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보시는 게 먼저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익숙해지셔야지 되거든요. 뭐 절대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친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암기에 들어가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이때 답안에 있어서 특히 사안의 검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안의 검토 부분을 내가 먼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안의 검토 부분이 문제에서 사실관계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매칭을 1대1로 해가면서 또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그 답안지에 쓰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거꾸로 보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타겟을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즉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냥 기본서를 쭉 읽고 그대로 그 사례를 풀고 이런 식으로 답안에 갔다가 또 다시 기본서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단축시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즉 구체적인 답안을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나중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답안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는 식으로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목차 작업과 키워드 작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먼저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읽고 본문 보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법전을 활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법전이야말로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요. 익숙해지셔야지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 그때 있어서 제가 줄을 안 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본서에. 그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교수님 단락에 가로가 1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밑줄이 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단락이 있으면 여기
여기 밑에는 안 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요 양가로 1단락은 밑줄이 쳐 있으니까 요거를 강하게 읽고 요거 부분은 빠르게라도 1독은 하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 양가로 2는 아예 밑줄이 안 쳐져 있다 하면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읽어보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체크를 해야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그리고 또 논점 노트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점 노트와 요 밑줄 쳐드린 부분 위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판례 노트, 논점 노트이겠죠. 그래서 기본서로 보시고 논점 노트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논점 노트로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작업이 40분 하시면 멈춰야 돼요. 멈추세요. 40분 하면 멈추라는 말은 스톱워치를 활용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톱워치를 해놓고요.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 앞에 요 스텝 1, 2, 3를 5분에서 10분 아니면 뭐 10분에서 15분도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백지에 쓰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연상을 해보시는 거죠. 눈을 감고 이 목차에는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있었고 그 포인트가 논점 노트에서는 요게 키워드였지. 근데 이게 생각이 당연히 안 납니다. 일부만 생각나실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나면 AI죠.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생각 안 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요거 빠뜨렸네? 하면 그 부분은 내가 좀 약한 부분이니까 다시 밑줄을 쳐두시는 식으로 그리고 다시 5분 또 연상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5분 연상해보고 논점 노트 봤다가 또 다시 5분 연상해보고 그래서 총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한 20%에서 30% 정도만 돼도 성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했을 때는 잘 되지만 내가 나중에 뭐 이틀만 지나도 남아있는 거는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은 내가 망각을 했다가 다시 터치해서 올라가고 망각했다가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 있어서 그 5분 복습, 10분 복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체크를 하셔야지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1회독이 굉장히 지금 길어요. 연기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걸 또 까먹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먼저 1회독 때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복습할 때 한번 보시잖아요. 그리고 5분, 10분 또 복습해서 보시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한 3시간은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하신다면은 뭐 2시간, 1시간 뭐 상관없어요. 했을 때 어쨌든 2시간, 3시간을 하면 5분, 10분 복습을 했을 때 내용이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헷갈렸던 부분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유튜브 보시고 좀 쉬시고 노시다가 딱 주무시기 직전에 사진첩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5분 정도 스크리닝을 하고 주무셔야지 됩니다. 자기 전에 내용이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잘 가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인지과학,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기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복습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한 번 보는 기간 동안 지금 원래 진도 1번, 10분 연상 2번, 자기 전 복습 3번, 그리고 전날,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전날 내가 요 자기 전에 복습한 요 사진첩 내용 있죠. 그거를 한 번 또 보고 요 새로운 진도를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똑같은 내용을 총 4번을 눈에 바르면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안 까먹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까먹어요. 하지만 내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덜 까먹죠. 그래서 덜 까먹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회독수를 증가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결국에 내가 전날에 전범위 회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점은 진도를 빼심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버리셔야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파트가
각각의 세 파트가 있다라고 해봤을 때 지금 뭐 총론이고 개별적 파트고 이제 집단적 파트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고 넘어가겠어라는 마음가짐은 버리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이고 되게 의욕 뿜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고 가겠어 이러시지만 근데 내가 의외로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다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논점 노트에 있는 거는 무조건 1순위로 가져가세요. 논점 노트라도.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를 내가 다 못 봐도 논점 노트는 무조건 가져간다. 라는 식으로 해당하는 하루치 범위는 빨리 빼셔야지 돼요. 그래서 빨리 빼고, 즉,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에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2회 독대. 그 다음에 이제 메꿔 나가고.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시험 당일까지 이 구멍을 메꾼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앞부분에 집합, 수학 집합 요것만 열심히 보고 뒷부분에 있는 방정식 등등 뭐 지수로고 함수 못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스텝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오늘 해당하는 진도는 빼시는 게 1순위다. 1순위. 그래서 그때 논점 노트를 활용하셔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수험 생활에서 생각하셔야지 될 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뭐가 추가해야 될지 고민되면 시험 전날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시험 전날에 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그랬을 때 내가 한 권을 두들겨 패자라는 그거에 맞춰서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여기 한 권으로 단거나 해서 보시는 거고 근데 아 이거 좀 벅찰 것 같아 하면은 일단 내가 보던 거라도 계속해서 돌려서 가져가자라는 식으로 전략을 짜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연장선에 있죠.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기가 딱 좋아요. 특히 이제 기본서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또 일반 뭐 요약집을 보시거나 사례집을 보시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써놨지? 이건 왜 이렇게 판시를 했지? 하면서 굉장히 딥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학자의 태도로서. 근데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학원 가셔서 교수님이 되시려면은 너무 좋아요. 이제 애제자가 되시겠죠. 교수님의 애제자. 정말 진리를 탐구하려는 이 열정적인 자세. 너무 대학원생으로서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공부는 사치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노동법도 이 노동법의 전 분야가 아니라 특정 파트만 해도 파도 이것만 파도 몇 년이 뭡니까? 뭐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학문을 하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험 적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요 장수생의 지름길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는 버리시고 우선순위부터 챙기자라는 거라면 이제 연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잡고 목차 노트를 또 나눠드리거든요. 오늘 받으셨죠. 그래서 그 목차 노트 또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논점 노트에서 키워드를 내가 그래도 최대한 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암기 작업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딸딸딸 외워라 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시고 그 키워드도 다 못 외울 것 같으면 이제 일부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꼭 외워주셔라 라는 점이고 그랬을 때 이제 얘랑 얘는 마지막 내용은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죠. 결국에 암기를 하는 목적도 이해를 하는 목적도 암기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이해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판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파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장수생의 지름길이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는 부분 그거를 일단은 외워주시면 일단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학문이 법학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물음표야. 근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느낌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죠. 단기 합격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괜찮은데 나중에 글쎄요, 한 모의고사 보는 2기, 3기 되면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고서는 또 막 등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이 길을 괜히 선택했나?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면서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한 방황과 혼란에 빠지시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이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막판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되기 위한 전 단계는 결국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점이고, 여러분 다 이제 귀한 시간과 귀한 돈을 들여서 오신 만큼 제가 이제 시행착오 없이 가장 빠른 길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소수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1대1로서 첨삭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쌍방향 이런 소통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반영을 바로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ESFJ예요. ESFJ. 그래가지고 상담 굉장히 좋아해요. 상담왕이고 그리고 정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께 앞으로 수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들 다 세세하게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 2차든 1차든 다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또 배부도 해드리고, 또 전략적인 시행착오 없는 고효율 합격을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 펴주시고요. 그 강의 계획서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책을, 임종률 교수님 책을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그 목차 있죠. 목차 연기 논점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 놓으시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계를 잡아야 된다, 즉 목차를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목차를 살펴볼 텐데, 이제 이거는 일부만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습할 때 쓰시고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눠드리는 게 완성본이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혼자서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총론 파트 1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2편, 3편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래서 2편이랑 3편 해서 이제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이랑 이제 집단적인 노사관계법에 대해서 크게 나간다, 이렇게 큰 뼈대에 대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총론을 나가는데 이 총론 아래에 있는 뼈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 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논점 노트에도 그렇고, 사례 노트에도 그렇고, 형광펜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를 이제 보라색으로 치는 거겠죠. 그래서 보라색이 어디 있나? 보라색 모르겠네요. 네, 제가 컴맹이라 잘 몰라요. 여기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라색을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라색을 치고 읽는 거죠. 그래서 총론은 크게 노동법의 의의와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이루어져 있구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가로 1, 2죠. 요게 이제 연두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규율 대상 그리고 법원입니다. 그리고 요 법원에 있어서는 크게 종료와 경합으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규율 대상에 있어서는 종속노동관계라는 점이 연기 논점 포인트고, 그 다음에 법원에 있어서는 노동 관행이 이제 연기 논점 포인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연기 때는 그래도 좀 잡고 가야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의의에 대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책으로 돌아오셔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펴주시고요. 이제 그
펜이 없으시죠? 네, 펜을 제가 나눠드려야지 되는데 이제 우리 팀장님 오시면은 펜 나눠드리고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마자 1 노동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동법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의 목차랑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요 목차랑 살짝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목차가 논점 노트의 목차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수험 적합적으로 내가 사례형 답안에 쓸 수 있게끔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CV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책은 물론 목차를 보시기는 하지만 내가 암기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해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발췌독하는 참고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